동아일보입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간부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있던 권모 과장인데요. 현재 의식불명으로 위중한 상태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유서를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권 과장은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27년간 대공 활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일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검찰이 쉰이 넘은 자신에게 반말은 물론이고요. 또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중국 협조자들의 연락이 다 두절이 돼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막루가 다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이 협조자 보호 행위에 법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며 격정의 인터뷰를 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합치기로 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20일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지율 변화 추이 보시면 통합신당이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잃어버린 20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중간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 명분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분열 상태였던 야권이 하나로 뭉치면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가 됐죠. 6.4 지방선거 결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은 셈입니다. 하지만 실리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선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창당 방식이나 정강 논란 등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고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같은 이슈 대응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북한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 이런 현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배신자이고 우리의 적이다. 지난 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을 때 화가 난 김일성은 앞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쪽의 분계선보다 북쪽의 분계선이 더 위험하다며 3년간 이런 현판을 걸게 했다고 하네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이 현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현판이 걸렸는데 그 이유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또 이에 더 보태서 고위부에 현판 하나를 더 걸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개를 때려잡자. 중국을 이용을 하되 믿지는 말자. 이것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세계에서 발병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어느 암보다도 갑상선 암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과 생존율이 비슷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거의 없어서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갑상선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갑상선은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 분비기관인데요.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 적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거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과잉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은 몰라도 될 병이다 이겁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공격성도 낮고요. 진행 속도도 느려서 착한 암으로 불리는데 평생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심리적 고통을 느끼기엔 벌이 과하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쪽은요. 다른 곳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고 혹시 모를 20%는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검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의사가 직접 나서서 과잉 진료 논란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